말씀드리고요. 우선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우리 김용옥 박사님께서 여성 저임금 구조와 대응에 대한 발표를 해 주실 것인데요. 잠깐 간단하게 김용옥 박사님께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옥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이시고요.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겸임하고 계시고 한국여성경제학회 부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원으로 현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이슈인 여성 저임금 구조와 대응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슬라이드를 하려고 또 만들었거든요. 또 몇 시간 후라 해서. 안 하면 안 되냐니까 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슬라이드도 참고하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동일가치 노동인데 이건 이제 공공선에 위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부당한 우리의 이거를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이거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가 보진 못했지만은 굉장히 인터넷에 이렇게 행사가 고지되고 하니까 이제 반론이 많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돈이 개입이 되면은 굉장히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동일같이 노동이냐. 여성 남성의 학력도 다르고 근속 연수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른데 이러기 때문에 이게 동일가치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이제 방어해내기 위해서는 논리로 좀 무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 발제가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지금 왜 이게 지금 문제인가 제가 이제 발제를 부탁을 받고 이거를 고민하면서 이게 참 남녀 임금 격차 문제는 행동으로 옮겨진 거는 우리도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진 87년도 그때 이제 한번 그런 게 이제 이슈처럼 이제 있었지만은 그 후에 이제는 별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연구도 그다지 이렇게 많이 되어 오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오래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제 왜 들여다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남녀 임금 격차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 나라마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이 발견되는 현상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정도가 크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줄어드는 추세가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90년대는 좀 줄어들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줄어드는 폭이 그다지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라면은 우리가 이제 추세선을 좀 이어서 이제 미래를 전망하게 되는데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31%니 39%니 이렇게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그냥 나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새롭게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오래된 문제이고 남녀 임금 격차가 좀 한물간 주제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러한 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렇지 않다. 좀 새롭게 뭔가 좀 체계적이고 왜 이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고 그런 거를 좀 다 생각한 전략적인 좀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 이미 김은경 박사님은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세계 1의 임금 격차가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39% 이렇게 딱 나오면 좋은데 이 임금 통계치는 굉장히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임금 통계치 자체가 이제 노동의 가치, 또 임금 체계, 근로시간, 그 다음에 평균 임금을 낼 때 방식을 이제 평균값을 쓸지 중위값을
집합을 쓸지 때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양극단의 그 임금이 이제 고임금, 저임금이 많은 임금 집단에서는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이 그거의 극단치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중위값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쓰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통계치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임금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청 조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고용조사도 있고 이게 이제 가구조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를 불로시켜 조사라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어디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임금 통계치는 달라지기 때문에 왜 뭐 39% 했다, 뭐 31% 했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거는 어떤 통계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발제에서는 OECD 통계에서 쓰고 있는 그 임금 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체 통계 자료인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자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임금 갭은요, 남성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여성 평균 임금이 얼마 되느냐? 그게 65다. 그러면 100에서 65를 뺀 그 35가 임금 갭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단위는 퍼센티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맨 오른쪽 좌측에 있죠.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OECD 평균의 한 2배 이상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전일제 임금 근로자만을 해서 낸 임금 갭입니다. 다음 통계를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높은 임금 갭이 왜 나타날까? 이것이 고임금 계층과 저임금 계층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찾아본 거죠. 그랬을 때 임금 10분의 1을 내봤을 때 이제 하위 임금의 20%에 해당되는 임금에서 나타나는 남녀 임금 갭을 보이는 것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임금 계층인 10분위 에서 80분위 이상의 그 임금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 빨간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맨 좌측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임금 계층이나 고임금 계층이나 임금 갭이 어디서나 우리나라는 더 높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찝을 것 없이 높은데 더 높은 거는 고임금 계층에서 남녀 임금 갭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또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느냐. 남녀 임금 격차가 고임금층에서 높다는 것은 좀 더 임금을 많이 주는 그러한 자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리천장이라든지 또한 주요 보직으로 배치되는 데서 어려움을 갖는 어떤 유리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견고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통계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그 추이를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추이를 보고 싶어서 본 건데, 역시 OECD 통계입니다. 그래서, 막대 기둥이 최근에, 2010년도 통계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좀 흐리고 진한 색깔의 이게 이 다트가 뭐냐면은 2007년이고 2009년인데, 이 그림을 보시는 방식은 그 점과 막대 기둥 사이에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은요, 그게 지난 10년간 임금 갭이 개선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트가 저 위에 있는데, 막대가 그 밑에 있으면 그만큼 2010년에 오면서 임금 갭이 줄어든 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시 맨 좌측에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 심지어 일본을 보더라도 쭉 보면은 막대가 전보다 약간 간격을 두고 이제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지난 10년간의 격차, 많이 개선된 나라도 있고요. 특히 잉글랜드 같은 나라가 좀 많이 개선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라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지표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2000년도는 약간 위에 있습니다만은 2007년도는 거의 그 막대 안에 묻혀 있어요. 이거는 2007년도나 2010년도나 오히려 더 2010년도에 임금 갭이 벌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크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심각성을 문제를 우리가 보기 시작한 격차가 클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시간을 두고 개선되는 추세라면 우리가 그다지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개선되는 여지
그 움직임이 굉장히 약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두 번째 문제 지점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의 문제는 좀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시작을 했고, 그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임금 격차를 발생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학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높은 숙련을 가진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고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또 하나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체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고임금을 더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인적 자본에서의 차이가 있고, 또 장시간 근로하면 임금이 좀 많아질 것이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 한창 일해야 될 30대에 만약에 육아로 인하여 경력 단절을 하게 된다면 근속이 짧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임금 격차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동일한 자격을 갖췄어도 좀 고임금 직종이 있고 좀 저임금 직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디에 내일이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대 어떤 그 평균으로서 39%는 이런 격차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를 학력별로 좀 나눠보고 어디에서 더 임금 갭이 더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고용형태별 근로시대 조사라고 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조사를 쓰고 있고요. 2013년도 가장 최근 데이터를 썼고 시간당 정액임금을 비교했어요. 왜냐하면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근로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임금이 적은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그 지적을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 시간당 임금을 썼고, 그다음에 정액임금을 썼는데 정액임금 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별급여라고 해서 보너스가 있어요. 연말 보너스. 근데 그런 부분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액임금만을 가지고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면은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임금 격차가 클까? 비정규직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가 클까라고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비정규직에서의 임금 격차가 정규직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임금 부문에서 임금 격차가 덜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학력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의미가 큰 통계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임금이 낮은 것은 인적 자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력인데 고학력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들어와서 대학으로 대부분 다 진출을 했고 지금 현재는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 격차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임금 갭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가장 임금 갭이 벌어지는 게 대졸입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 석사 이상 가게 되면은 많이 높아져요, 여성 임금이. 근데 이제 석사 이상 가게 되는 건 이제 절대 임금 근로자 수중에서 포션이 적기 때문에 저 부분을 우리가 띄어놓고 대졸자를 봤을 때 초대졸하고 또 구분해서 4년 제졸 이상이 저렇게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여성들이 대학을 들어가도 대학 고학력을 취득을 해도 임금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라는 큰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다음 통계를 보시면 이제 연령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연공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임금체계 중심된 임금체계가 연공급이라서 나이가 좀 올라가면서 임금이 이제 높아지는데 지금 파란색이 남성 임금이죠. 보시면은 40대, 50대에서 임금이 제일 높죠. 그래서 거의 연공급에 유사한 그런 패턴을 그립니다. 여성을 보면은 이제 옅은 회색입니다만은 보시는 것처럼 30대 아마 전반부라고 예상이 되는데 에서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40대, 50대에 가면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적어져서 남성과의 임금 갭은 굉장히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통계 보시면 사업체 규모인데요. 우리가 이제 큰 사업체 일을 하면은 임금 격차가 어떨까 이런 부분인데 가장 임금 격차가 적은 것은 5인 미만의 영세 업체입니다. 영세 업체에서는 남녀 할 것 없이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에 비해서 가장 그래도 격차가 덜한 부분인데 이제 5인 이상에 가면서는 이제 사업체 규모
격차가 크면서 임금 격차 개선이 되지만은 완만하게 개선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계 두 통계를 더불는데 이제 직종하고 업종까지 이제 분류를 해보면 자 고임금 직종과 저임금 직종 어디에서 임금 갭이 클까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처럼 고임금 직종에서 임금 갭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고임금이 관리직일 텐데요. 관리직 같은 경우에서도 남성 관리자나 여성 관리자가 굉장히 임금 갭이 크고요. 가장 임금 갭이 없는 것은 어디입니까? 서비스직입니다. 서비스직은 대표적인 그 저임금 직종이 많이 있는 업종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종이 저임금 직종에서 임금 갭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통계로 이제 업종을 보시면은 산업별입니다. 그 산업별에서도 유사하게 그 임금이 높은 업종이 전기, 가스, 수도, 교육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업, 출판, 영상, 통신업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30% 정도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임금 격차가 높은데 다만 이제 저임금 업종인 거에서는 단일 방향을 찾기는 좀 어려워요. 숙박, 음식업 같이 저임금 업종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굉장히 덜한데 또 저임금이지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소매업 같은 데는 또 임금 격차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일 방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임금 격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통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임금 격차가 여러 가지 주요 변수들을 통제해봐도 여전히 임금 갭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확인 사항은 고임금 직종, 고임금 부문, 고임금 업종에서 임금 갭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일관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통제한 여러 가지 임금 함수를 좀 추정해서 오학가 분해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오학가라고 한 사람이 한 모형을 따라가지고 추억해서 정말 차별에 의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량해내는 그러한 그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는 하진 않았는데 이제까지 한 이제 우리나라의 통계를 가지고 오학가 임금 분해를 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 즉 학력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가 한 35%는 이상 되는 걸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부에 대해서는 지나치다. 왜냐하면 설명되지 않는 거는 우리가 변수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를 차별을 안 보이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변수를 찾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전체를 다 리지듀얼인데 이거를 차별로 보는 거는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우리가 이 근속 연수라든지 고용 형태나 학력 규모 이런 거에 의해서 설명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고용 형태나 근속 연수나 그러한 규모의 여성들이 진출한다는 것에서도 또한 그것 또한 성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지듀얼 부분을 차별에 의한 거라고 보는 데에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설명되지 않는 임금 격차에서 차별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별은 이제 개인의 자유의지나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거를 이제 좀 차별이 있고 이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촘촘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가 임금 격차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조사 R&D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연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임금 체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임금은 곧 노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R&D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임금 격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라는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보통의 경우 이렇게 마이크로 데이터 통계청이나 노동부 자료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격차가 39%니 31%니 하는 거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지금 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아가지고 동일한 전문직에서도 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해결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2014년도 올 상반기에 나온 클라우디아 몰딘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경제학회 회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이고, 이 사람이 이제 뭐 임금 격차에 대한 라스트 챕터라는 식의 그 제목을 굉장히 넣었는데, 우리는 뭐 폴스 챕터, 세컨 챕터 이런 게 막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분이 한 거를 제가 재밌게 본 거는 미국에서는 동일 직업이면 남녀 임금 격차는 없다라는 게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신화예요. 신화랄까? 뭐 이렇게 다 믿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공격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고임금 직종이 이제 법대 나와서 변호사하고 MBA 과정을 나온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남녀가 이제 졸업했을 때 해서는 5년 안에는 크게 임금 격차가 없어요. 변호사, 남자, 여자 변호사 간에도.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봤더니 뭐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입학하기 할 때 이제 받았던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돈 버는데 유리한 여러 가지 그 자격증 따고 뭐 이런 수업들이 있겠죠. 그런 수업을 얼마나 들었는지 이것도 약간 격차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하나는 여성들인 경우 육아 때문에 중간에 커리어를 쉬는 그런 단절 기간이 있었던 것도 한 30% 정도 설명을 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하는 거는 노동시간이라는 거예요. 주간 노동시간. 이 굉장히 설명을 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MBA 그 금융이나 그 변호사들은 굉장히 그 살인적인 시간에 이제 노동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인 경우 이제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걸 따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기업이 장시간 노동을 무대하지 않으면 남녀 임금 격차는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근로시간이 임금하고 이렇게 쭉 선형관계 있죠. 선형관계를 그리면 문제가 없는데 미국에서조차 고임금 직종에서는 선형이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형태로 쭉 증가하는 거예요.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그래서 이 근로시간과 임금을 선형관계로 만들어졌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연구 같은 게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겠고, 또한 이제 그 임금 격차 부분은 이제 사업장 내에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죠? 정부가 꼭 개입하지 않아도 사업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어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식 수준에 대한 이제 일본 노동정책연수 연구기관이 한 거를 보면은 경영자, 그 다음에 노조 간부 중에서도 여성 간부, 남성 간부 이렇게 해가지고 의식조사를 했더니 가장 임금 격차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부분이 노조 남성 근로자들이 꽤 보수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가장 이제 진보적인 거는 노조 여성 간부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시간을 둬서 이제 했을 때 좀 개선되는 부분이 보여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액션 중심적인 연구들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좀 연구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다지 이렇게 참조할 만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쉽게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올해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나 봐요. 그 중간선거에 이제 이슈로 미국에서도 여학사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냥 쭉 그린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그릴 수 있죠. 지금 이제 우리처럼 우리는 39%라 그러면 61%인데 미국은 77%래요. 그러니까 77%인데 지난 언제부터 제가 60년이니까 50년간의 그 추세를 쭉 전 컴퓨터에서 다 이어주거든요. 이어주니까 100% 되는 데는 2058년이 되면 100% 동일임금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포스터인데 동일임금 격차, 임금 격차에 대한 대중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굉장히 소임을 다한 그런 포스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포스터를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같은 게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는 임금관리 개선입니다. 임금격차 해소하기 위해서 임금관리 개선해야 되겠죠. 근데 임금 체계를 일단 정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봉급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러한 연구조차도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호봉급인지, 직무급인지, 직능급인지. 근데 이제 없어서 인용한 겁니다만 얼마나 저기 신뢰할 만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연구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체감할 수는 있죠. 호봉급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호봉제는 연공급이고요. 이거는 이제 남녀 임금 격차를 많이 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근대적인 과학적인 임금 결정 방식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임금 체계, 기본급을 결정하는 체계를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급 외에서도 가족수당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아내서 차별을 개선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중요한 인풋이 가야 되는 부분이 직무 분석입니다. 지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면은 이거는 동일 가치 노동이라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안 되어 있죠. 이거는 개인이 내지는 단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좀 과감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곧 끝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도요, 잉글랜드 유명한 이제 학자인데 이 사람이 너처링 스킬이라고 양육 기술을 하는 직업들 있죠. 초등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게 대표적인 여성 직종입니다. 근데 이 직업들이 인적 자본에 비해서는 굉장히 임금이 낮다라는 것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또 늘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이들이 이 직종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 기간이 다른 직업보다 짧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론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반론이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분석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파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금 연구가 계속돼서 임금 관리를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이제 노동에서의 그런 노동시장의 노동의 가치를 진학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위에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까 통계에서 보신 것처럼 고임금 부분에서 임금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는 고용부족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부족 개선을 하기 위한 정책은 지금 김부희 과장이 나와 계시지만 고용노동부가 더 많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마치고자 합니다. 연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 특히 또 여기 고용노동부의 김부희 과장님께서 와 계신데 국가에서 할 일이 정말 많다. 이 말씀을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